이거 진짜 전세로 가야 돼, 월세로 가야 돼. 요즘에 아파트가 이거 어디 가야 되지? 전세로 가야죠. 누구세요? 차은남인데요. 안녕하세요. 사연을 대신 읽어주는 남자 정미셸입니다. 저금리 시대는 끝! 고금리 시대가 오고 있다 라는 뉴스를 보시거나 들으신 적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요즘 금리가 무시무시하게 오르고 있죠. 앞으로 대출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이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금리에 우리가 이토록 민감한 이유는 뭘까요? 단순합니다. 동일한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빌려도 한 달에 갚아야 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돈을 대출 받았는데 예전에 받은 사람들은 월에 이자를 20만 원 내고 최근에 대출을 받은 사람은 30만 원 낸다면 마음이 아프죠. 왜 제 마음이 아플까요? 금리가 올라가서 그런지 이런 이야기도 쏙쏙 들려오는데요.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는 것보다 월세를 내면서 거주하는 게 더 저렴하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전세 대출을 받는 것보다 그냥 월세로 사는 게 현재의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더 유리할까요? 궁금하시죠? 전세집을 구하고 있는 분, 전세 대출을 받으실 분, 전세 대출 이자가 많이 나올까봐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 집중해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0대 후반 직장인 A씨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중에 약 3천만 원 정도 자금을 모았습니다. 봄을 맞이하여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월세의 경우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를 요구했고 비싼 곳은 월 100만 원 정도까지 요구한 곳이 있었습니다. 전세는 약 1억 5천에서 2억 원을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로 계약할까도 생각을 했지만 금리가 많이 올라 6에서 7%대가 나와 전세 대출을 받으면 금리 때문에 오히려 월에 나가는 이자가 더 많다는 이야기를 뉴스를 접하다 보니 오히려 높게 느껴졌던 월세가 더 저렴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월세집을 몇 군데 더 알아보고 최종 결정하기로 합니다. A씨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20대, 30대의 경우 대출 경험이 없거나 매우 적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은연중에 있습니다. 거기다 대출로 1억을 넘는 돈을 빌린다면 그 두려움은 아마 더 클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큰 금액을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있을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A씨의 경우를 가지고 월세로 거주하는 게 이득일지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들어가는 게 이득일지 같이 알아보실까요? 기본적으로 전세 대출은 80%까지 가능합니다. 뭐 상품에 따라서 90%까지 가능하기도 하죠. 2억 전세로 들어간다고 하면 수중에 모아둔 자금을 제외하고 1억 7천만 원 대출을 받아야 하고 1억 5천 전세로 들어간다고 하면 1억 2천만 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시중은행 금리가 높아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세대출 금리와 담보대출 금리는 약간 다릅니다. 둘 다 오르고 있기는 하나 전세대출 쪽은 아무래도 자가를 보유하지 못한 수요층과 사회 초년생들의 이용이 많기 때문에 그 상승폭이 크지 않도록 조절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현재 시중은행들의 전세대출 금리는 평균적으로 3.5에서 4% 내외입니다. 물론 금융사마다 또는 전세대출을 받는 사람마다 금리는 조금씩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간 정도 잡고 금리는 3.8%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억 7천만 원에 대해서 3.8% 금리를 적용하면 한 달에 나가는 이자는 53만 원입니다.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3.8% 금리를 적용하면 한 달에 나가는 이자는 38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이 금액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대출을 받는 금액이 다르고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한 달에 나가는 금액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전세 대출은 80%까지만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전세 대출 90%까지 가능한 조건과 상품 뱅크몰TV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모르신다면 오른쪽 위를 클릭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자도 50만 원이고 월세도 50만 원이라면 어차피 은행에다가 이자를 내나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나 어차피 나가는 돈인데 대출 받으려고 골머리를 앓을 바에 그냥 월세 내련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일단 월에 지출되는 금액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자로 나가나 월세로 나가나 그냥 나가는 돈이니까요. 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게 하나 있죠. 월세는 내 마음대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지만 않는다면 다행인 거죠. 반면에 전세 이자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월마다 소액이라도 조금씩 원금을 상환하거나 목돈이 생겼을 때 일부 원금을 상환하거나 하면 대출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월에 나오는 이자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상환한 금액은 내 돈이 되기 때문에 초 이사 가실 때 당연히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는 보증금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올랐다
올랐다 해도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입주하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월에 나가는 지출 비용도 더 적을 뿐더러 대출 원금을 상환해서 월에 나가는 비용을 더 줄일 수도 있고 상환한 금액은 나중에 또 내 돈이 되는 거니까요. 요즘 월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웬만한 오피스텔이나 빌라도 60만 원 이상을 요구를 하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 가격보다 훨씬 비싸겠죠. 방 한 칸 소형 아파트도 80에서 100만 원을 요구를 하는 곳도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 대출을 받을까 아니면 월세를 받을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뱅크몰로 접속하셔서 전세 대출이 가능한지 얼마나 가능한지 금리는 몇 퍼센트 정도가 나오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금액이 나오고 월의 이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 체크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걱정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월세보다는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입주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아시게 됐을 겁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그리고 구독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